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의 세 번째 장점. 첫 번째가 이제 투약 편의성, 두 번째가 시밀러 방어였잖아요. 네. 세 번째가 바로 유효성과 부작용 동시 개선입니다. 만약에 26년에 알테오젠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3,500억이 한 번에 꽂혔다. 그러면 27년 1조 컨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그동안 돈 벌어왔던 이 세 가지 큰 축에서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의미 있게 지금 빅파마들이 나도 좀 하자, 나도 좀 하자 줄 서 네.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야, 그 정도의 기술력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 네.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떻게 이런 그 대단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일단 알테오젠이 현재 갖고 있는 계약 중에서 최근에 이제 변경 공시됐던 네. 2월 22일 공시를 보시면 네. 무려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하고 머크하고. 이제 거기는 펜브롤리주맙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원료명이어서 네. 좀 낯서실 거고 제품명으로 말씀드리면 키투르다라는 제품입니다. 키투르다. 네. 이 키투르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갖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네. 의약품 전체를 통틀어서 단일 제품 매출로 가장 실적이 높고요. 그 정도예요? 네. 이게 작년 34조 원을 팔았습니다. 단일 제품으로. 34조 원.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품이냐면 네. 머크 전체 매출액이 70조 원이에요. 그 중에 무려 거의 50%에 달하는 매출 비중을 키투르다 한 제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그럼 머크는 아까 제가 피하 주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를 방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알테오젠하고 이번에 독점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투르다라는 거를 머크는 팔아먹고 있는데 34조 원이나. 네. 근데 이게 지금 만료가 되나 보네요. 2028년에 아. 이제 드디어 특허가 만료되면서 네네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지금 이거 키투르다를 만들라고? 출시하려고 벼르고 있죠. 지금 34조 중에 10%만 팔아도 3.4조 원.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머크도 당연히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피하 주사요 할 수 있는 거 이거 넣으면 경쟁력이 확실히 생긴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은 제가 설명드릴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테오젠을 항상 설명드릴 때 들어오는 챌린지가 뭐냐면 이게 진짜 가능하냐예요. 우리나라 그쵸. 바이오텍이 한 번도 빅파마로부터 수천억의 판매 금액에 따른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받는다?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알테오젠을 보실 때 많이들 반신반의하세요. 네. 근데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피하 주사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았는데 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얼마를 버느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고요? 네, 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결론부터 거의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키투르다 피하수화 제형의 가치를 제가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거는 키투르다라는 아까 지금 우리 항암제 34조 원 팔리는 매출 34조 원짜리 약을 우리가 기존에 이제 몸속에 넣는 방법은 혈관 주사였어요. 맞습니다. 아픈 거죠, 그게 입원해야 되고 막 이런 입원해야 거. 되고, 네. 근데 이거를 알테오젠의 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걸 이제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지금 10조에서 15조 이렇게 큰 이제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올해 드디어 이 키투르다 피하수화 제형의 3상 발표와 3상. 네, 이게 가을쯤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네. 빠르면 올 4분기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25년 4분기부터 판매가 개시될 걸로 보고 있어요. 25년 4분기. 네. 그러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겠네요.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에 대한 매출액에 따른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표에다 넣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만 들어도 일단 지금 26년부터인 거고 네. 지금 24년이니까 네. 당장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확실한 미래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확정되는 게 이제 삼성 발표 뭐 이때쯤부터 이제 아주 점점 확실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예상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키트루다 전체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2027년 특허 만료 전까지 피크 세일즈를 달성할 겁니다. 358억 달러를 달성하게 될 거고 40조가 넘어가죠. 40조가 넘네요. 여기서 머크가 얘기한 목표치가 있어요. 2028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50%를 전환하겠다. 아, 우리가 지금 혈관 주사에서 이걸로 50%는 전환시키겠다. 2028년까지. 네, 그 가이던스를 그대로 지켰을 때 2027년 약 40%가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으로 전환될 걸로 보고 있고 네.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액의 로얄티와 마일스톤이 각각 7%, 5% 들어온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6년부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면서 알테오젠 공시를 보시면 네. 마일스톤은 총 1.4조가 들어온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마일스톤이. 네. 네네네. 이건 특정 목표 매출을 달성했을 때 일시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네. 뭐 5조 팔면 이제 7%면 3,500억 주고 그 다음 또 5조 팔면 3,500억 주고 하면서 1.4조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1.4조를 다 받고 난 다음부터는 로얄티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판매 금액에 따른 로얄티로 5%로 줄어듭니다. 왜 2%가 줄어드냐면 판매 마일스톤은 야 너네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2%더 얹어서 일정 기간 줄게라는 거거든요. 일종의 성공 보수가 포함된 거죠. 마일스톤은. 네. 그래서 25년, 26년, 27년 1.4조 원이 다 누적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로얄티로 받는데 27년에 이미 누적 매출이 20조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27년 어느 순간부터는 로얄티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20조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네. 그러면 지금 합산 매출액 보실까요? 2027년에 40%가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으로 전환되고 네. 마일스톤과 로얄티를 동시에 이제 받고 또 받는다고 가정하고 또 원료 매출이 나오거든요.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그걸 생산해서 또 머크한테 납품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매출이 또 나옵니다. 네. 이 세 개의 합산 1.2조. 그렇군요. 이걸 1.2조. 이걸 지금 한 해. 네. 네. 아무도 확신을 못한다 이런 지금 반응인 거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202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후에 예상되는 매출이 1.2조. 가 그려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32년 이렇게 보니까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키트루다가 정말 시장이 망가졌을 때 바이오시밀러에 의해서 그때도 알테오젠이 얼마를 버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나와서 이 약은 이제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제가 절대 아닐 거라고 이따 뒤에서 다 근거를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숫자를 먼저 보면 2027년 358억 달러에서 322억 달러로 네. 바로 특허 만료되자마자 이제 혈관 주사 제형이 약가가 인하돼서 출시되니까 네. 피아 주사도 약가를 28년부터는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인하를.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이제 줄어들겠죠. 네. 매출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2033년까지 5년 동안 전체 매출액이 52% 감소하는. 반토막 날 걸로 보신 거네요. 네. 굉장히 빡센 추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얼마를 받는다? 7,700억을 받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이 숫자에서 두 개 기업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셀트리온 영업이익. 네네. 그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한 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1,000억 원을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원이 넘어가고요. 셀트리온이 현재 영업이익 6천억에서 7천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40조. 알테오젠의 현재 시가총액 13조 원은 이 숫자가 달성됐을 땐 완전히 다른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밸류에이션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잖아. 근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연구원님은 확신도가 높지만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27년의 숫자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할인을 얼마로 해줘야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네. 네. 이 1조 컨센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동의가 얻어지는 구간이 어디냐? 저는 26년일 걸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26년에 알테오젠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3,500억이 한 번에 꽂혔다. 그러면 27년 1조 컨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그땐 알테오젠을 사기 모두가 믿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면은 가치는 이미 주가는 많이 이미 올라 많이 있겠죠. 올라 있겠죠. 그래서 전 지금이 기회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도 설명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키투르다가 안 줄 것 같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제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물은 현재 항암제잖아요. 항암제. 네, 이 항암제는 감기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약가가 아무리 낫다 한들 유효성과 부작용이 만약에 피하 주사에서 더 좋다면 환자들과 의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알테오젠을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때 가장 큰 근거로 설명드리는 게 이게 단순 제형 변경 기술이 아니다. 유효성과 부작용이 개선되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이면 네. 좀 싼 거 먹어도 야 그래도 야 버텨라 야 감기 뭐 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항암제니까 그죠? 제 목숨과 직결되는 의약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그것보다 덜한 제품을 그렇죠. 선택하시겠죠. 의사가 명의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근거로 설명드리는 게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의 세 번째 장점. 아까 첫 번째가 이제 투약 편의성, 네. 두 번째가 시밀러 방어였잖아요. 네. 세 번째가 바로 유효성과 부작용 동시 개선입니다. 더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사기 아닌가요? 이제 잘 믿어지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들어가는 물질은 똑같은데 이걸 혈관 주사로 넣을 때랑 피하 주사로 넣을 때랑 약효가 다르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일단 근거로 요 세 개 제품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알테오젠은 전 세계에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하나 있습니다.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미 빅파마들하고 혈관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잘 바꿔서 현재 출시한 기업입니다. 요 다잘렉스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기업의 혈액암 치료제고요. 티센트릭은 이제 로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빅파마의 이제 항암제고, 옵디보는 BMS라고 하는 회사의 항암제인데 보시면 혈관 주사를 넣을 때보다 피하 주사를 넣을 때 생존율이 개선됩니다. 티센트릭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옵디보 같은 경우 지금 PFS 이게 무진행 생존율인데 암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기간을 뜻해요. 무진행 생존율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MOS 요거는 이제 OS는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생존을 뜻합니다. 전체 생존율도 올라가요. 말이 안 되죠. 같은 약물인데.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항암제가 몸에서 효과적으로 워킹했다라고 하는 것을 30% 이상 종양 감소가 이루어졌을 때 객관적으로 이 항암제가 반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반응률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30% 이상 종양 감소를 일으킨 환자의 비율인데 보시면 다잘렉스, 티센트릭, 옵디보 모든 제품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 부작용 보시면 지금 다 줄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기술이 단순한 제형 변경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약이 아니기 때문에 감기약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항암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 주사가 선택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이게 사기 아닌가 이거 네.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좋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은 없어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좋아요 이러면 모르겠지만 둘 다 좋아요 이러니까 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 10원 그림을 보시면 제일 쉬운데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혈관 주사입니다. 인트라베노스라고 해서 이제 혈관 주사를 뜻하고요. 서큐테니우스를 이제 SC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초록색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 혈관 주사를 투약하게 되면
혈관으로 약물이 이동돼서 심장으로 간 다음에 전신으로 쫙 퍼지거든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니셜 버스트가 일어난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혈중 약물 농도가 보시면 파란색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워킹하는 에피커시 레벨, 유효성 레벨은 여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너무 너무 높아지는구나.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이 면역 반응이 뭐냐면 항암제는 제가 치료를 받으려고 투약받은 물질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우리 몸이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도와주려고 한 네. 아군인데 적이라고 인식하는구나. 그럼 다음 투약 때 어떻게 되냐? 이 항암제가 몸 안에 들어오면 빠르게 없어집니다. 안 받아들이는구나. 네. 이 몸이 또 이게 다 삭제합니다. 삭제해서. 이게 뭐냐? 항암제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이 이런 식으로 발생되거든요. 두 번째, 혈중 약물 농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피하 주사를 넣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유효성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4개의 그래프 보시면 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생기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아서 유효성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부작용이 줄어들어요. 네. 이게 피하 주사가 가지고 있는 유효성과 부작용 개선 기전입니다. 아니 뭔데 도대체 뭐 그거 주사로 뭔데 그랬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연구원님 아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연구원님의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로얄티도 뭐 몇 퍼센트야? 뭐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생각과 연구원님 생각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로얄티 비율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1%, 2% 로우 싱글이냐 아니면 4%, 5%의 한 미드 싱글이냐 이게 지금 화두입니다. 그러겠네요. 왜냐면 1에서 2%냐 4에서 5%냐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0.5%당 연간 1,000억씩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1%에서 5% 정도 받겠지라는 컨셉은 올해 코스피가 1000에서 5000 사이겠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네.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예요. 저는 이제 최소 4%는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사실 근거를 설명드리려면 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알테오젠이 처음에 머크하고 비독점 계약 중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비독점이라는 게 너 말고 만약에 혹시 다른 사람도 알테오젠이랑 계약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좋은 거면 나만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테오젠에서는 머크가 처음에 계약서 제안이 왔을 때 우리 너네랑 독점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랑도 또 계약하고 싶다. 왜냐면 키트루다라고 하는 물질이 28년에 특허가 끝나면 머크가 혼자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업들이 같이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머크랑 비독점을 체결하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도 알테오젠하고 키트루다 피하수사 제형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기존 계약 조건이었어요. 근데 앞서 보셨듯이 머크 전체 매출액의 50%가 키트루다입니다. 네. 만약에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독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머크는 나락으로 가버려요. 뺏기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40조가 달린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1년이면 40조의 매출이 걸려있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독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독점 계약으로 변경되면서 로얄티 비율은 비공개 공시로 나왔어요. 이게 또 독점 계약이냐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경쟁사는 타겟에 대한 독점을 주고요. 타겟 독점. 이것도 일단 처음 기억해 주시고 알테오젠은 현재 품목 독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뷰들이 나오냐면 타겟 독점보다는 품목 독점이 좀 불리하거든요. 빅파마 입장에서. 그래서 할로자임이 5% 받으니까 타겟 독점으로 알테오젠은 품목 독점이어서 5% 미만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할루자임이라는 알테오젠의 경쟁사는 타겟 독점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품목 독점인데 이게 둘 중에 품목 독점이 빅파마에게는 더 불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내준 거네요, 알테오젠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는 경쟁사들이 이제 4개 정도 있는데 네. 얘네들은 모두 다 PD-1이라고 하는 바이오 마커를 타깃하는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타겟 독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BMS의 옵디보는 키트루다 대비 절반도 못 파는 2등 약물이에요. 얘가 근데 이제 키트루다를 이겨보겠다고 할로자임하고 이 PD-1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네네. 이 타겟 독점을 한 거죠. 그러면 머크는 키트루다를 들고 있는데 할로자임하고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PD-1 바이오마커를 타겟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때 BMS가 전 세계 피하 주사 기술 갖고 있는 기업 할로자임밖에 없지롱 이러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2등인데 1등보다 투약 편의성도 개선되고 유효성하고 부작용도 개선되겠네. 내가 너네를 이겨보겠다는 건데 머크가 전 세계를 샅샅이 뒤졌더니 알테오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알테오젠에겐 천운이었죠. 그러네요. 머크가 할로자임하고 독점 계약을 했으면 2등인 옵디보가 알테오젠하고 계약했을 거예요. 판의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옵디보는 얼마예요, 매출이? 옵디보는 지금 매출액이 한 13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머크 키트루다가 이제 34조 원 그러면 팔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 3배나 큰 애가 찾다가 보니까 있었네, 여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알테오젠은 임상 결과도 없던 피하주사 기술을 들고 있었던 거고 그게 드디어 올해 3상까지 온 겁니다. 2020년 6월에 계약하고 현재까지. 그렇군요. 근데 이 타겟 독점이 그래서 중요해요. 할로자임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PD-1을 타겟하는 전 세계 모든 약물들은 BMS를 제외하고는 할로자임하고 계약을 못해요. 이게 PD-1이라는 게 어쨌든 공격해야 되는 적인 거죠. 네, 이게 어떤 타겟입니다. 타겟인데 얘를 공격하는 어떤 약도 독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게 다르군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PD-1하고 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바이오 마커가 또 헐투라는 게 있거든요. 헐투를 동시 타겟하는 이중항체 기업은 할로자임하고 계약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요. 아이고. 그래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제한이 되죠. 네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결정한 게 뭐냐? 우리는 그러면 품목 독점까지만 해주겠다. 왜냐면 너네한테 PD-1을 다 주면 우린 PD-1 이중항체 못하고 그러게. PD-1 ADC 못하고 사업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난 마코 말고 딴 데도 할 거야. 네, 이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경쟁사의 현재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시면 네. 제가 타겟 바이오마커를 다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헐투도 있죠. 이건 로슈가 지금 독점 중입니다. 네.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ADC 피하주사 제형의 가장 큰 이제 근거가 되는데 네. 보시면 제가 타겟 바이오마커를 다 정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기업들의 경쟁 약물들은 다 누구랑 계약해야 된다? 알테오젠하고 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를 공격해야 된다라는 적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적을 뭐 무찌르기 위해 약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약을 누군가 했다. 네. 그럼 이 나머지는 알테오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대박인 것 같아. 이게 그러면은 얘는 할로자임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를 받는데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당연히 더 로우지 않겠냐. 그렇지.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네. 네. 저는 이제 4%에서 5%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게 일단 가장 명확한 근거는 해외 리포트인데 UBS에서 머크를 커버하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 5% 내외라고 명확히 써져 있어요. 그래요? 머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5%라고 이미 해외 보고서에 나와 있고 물론 뭐 보고서가 확실하긴 아닐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것도 그 애널리스트의 추정이지만 두 번째 근거로 만약에 알테오젠이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을 또 다른 회사랑 판매한다면 머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네요. 이걸 1%, 2% 계약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박순재 대표님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비독점을 계약하고 다른 회사랑 또 계약을 했을 때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바텀 라인으로 제시하면 돼요. 야, 나 너랑 독점 안 하면 저기 가서 이만큼 팔 수 있어.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지. 하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제시한 숫자가 최소 4% 이상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이것도 사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키아 주사가 20조 지금 시장 보고 있잖아요. 키트로다가. 네. 만약에 알테오젠이 비독점 상황에서 다른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출시를 한다면 일단 시밀러니까 당연히 약가를 인하하겠죠. 이것도 머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안 좋죠. 만약에 30%를 인하했다. 근데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인하할 필요도 없어요. 피아 주사는 머크랑 알테오젠이 계약한 그 회사 두 회사만 파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럼 30% 약가 인하를 하고 시장 점유율도 한 30-40%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연매출이 한 4조에서 5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하고 계약할 때는 10% 중반대 로열티를 받아요. 한 15%에서 20% 사이. 많이 받네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5조에 한 15%에서 20% 사이를 받는다. 8천억에서 1조 원 사이를 받는 거예요. 와. 그러면 1조 원이 20조의 몇 %죠? 5%. 5%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되게 보면 아니 그냥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 3% 이런 게 아니고 엄청 치밀한 고민하에 나온 숫자가 4에서 5%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알테오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3상 발표가 가을인데 이게 어쨌든 3상 결과가 잘 나오면 너무 좋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